김부겸 전 의원이 어제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 18대 총선에 이어서 두 번째 대구 도전인데요. 대구 잘 아시는 것처럼 야권 불모지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죠. 그런데 이런 곳에서 최초의 야당 대구시장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겁니다. 예, 직접 출마에 대한 얘기 들어보죠.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예비후보입니다. 김부겸 예비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부겸입니다. 결국 출마를 결심하셨군요. 하여튼 사직생의 각오로 예. 반드시 대구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라는 각오로 출마를 했습니다. 대구가 야당 불모지고 심지어 지금은 현직 대통령 고향이고요. 이게 쉽지 않은 싸움인 건 알고 나오신 거죠? 그렇죠, 뭐. 예.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의미만 찾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이겨야 한다고 나오신 겁니까? 글쎄, 많은 분들이, 예. 처음부터 지뢰, 되지도 않을 싸움 아니냐라고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이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의무감, 그게 강했기 때문에, 예. 다른 어떤 정치적인 상상력을 불허했지만, 지금 많이 달라졌고요. 또 무엇보다도 참 삶 자체가 어디 내놓기 부끄러울 정도로 힘듭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절대로 그걸 표현을 바깥으로 안 하시고 계시거든요. 예. 이제 그분들의 정말 부글부글 끓는 속마음을 바깥으로 드러낼 계기는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예. 아마 그러다 보면 폭발할 수도 있다. 그래서 바로 그게 선거 행동으로 이어질 거다. 이런 당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폭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대구가 위기라는 말을 어제 출마 선언하면서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지점을 보시는 건데 어떤 면이 위기라는 말씀이십니까? 한 지역이 살아나려면요. 예. 어떤 정치적으로는 다양성이, 경제적으로는 어떤 성장의 활력이 될 만한 것들이,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좀 이 개방이 되고 열려야 되는데, 예. 그런 점에서 이 지역이 전통적으로 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 산업화 시대 때 이 지역의 어떤 국민들의 삶을 이렇게 풍요롭게 해주던 그런 성장 동력이랄까 산업,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무너진 지가 꽤 됐어요. 섬유, 신발 이런 그걸 것들. 대신할 만한 어떤 역량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거고, 그렇죠. 정치적으로는 단색으로 된 지가 한 30년 돼버렸고, 예.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 대구 사회의 미래를 조금 어렵게 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자꾸 떠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가 활력을 잃고 있는데, 이거를 스스로 한번 바꿔보자, 또 바꿔야 한다라는 그런 열망이 강하다고 느꼈습니다. 예. 이기기 위한 선거. 그럼 김부겸 예비 후보의 핵심 공약이랄까요? 주요 전략이랄까요? 뭘 준비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다 공개하면 좀 곤란한데요. 하나만 공개하시죠. 근본적으로 이분들이 생각해왔던 가슴 한켠에 이렇게 숨어있는 여러 가지 답답함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누군가는 대신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외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이제 대안을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예. 그중에 물론 하나는 중요한 거는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청년 일자리를 비롯한 어떤 경제 활성화, 서민 경제가 살 수 있는 길, 그게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분야별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는 이제 시민 행복의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대구가 유독 이분들이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예. 서민들이 어려워도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 키우는 것, 예. 육아, 보육, 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처럼 말씀을 안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입이 무거우시군요, 대구 분들이. 예. 그리고 교육도시라는 그 명성은 있는데 사실은 서로 고통스러워하고요. 학생도 학부모도. 그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고 어떤 탈출구를 열어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대변할 작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저로서는 제일 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청취자 5874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이분 대구 시민이시랍니다. 그런데 대구 시민을 위한다면 무소속으로 나오시는 건 어땠을까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당을 떼고 나오는 게 오히려 유리하지 않았겠느냐. 예. 그런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국은 이제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암적인 존재가 이제 지역별로 편중된 이 정치 현상이거든요. 예. 그래 이걸 뭔가 조금이라도 흔들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평생 야권에서만 정치를 해왔잖아요. 예. 그런 제가 선거만을 위해서 무소속으로 한다면 바로 이제 그런 지역주의를 한번 넘어서자는 그동안의 많은 선배들의 노력이
이제 수포로 돌아가는 건데 그건 제가 할 일은 아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 결정. 그런데 어제 예비 후보 등록 마치고 부친을 모시고 대구 앞산에 충원탑을 참배하셨어요. 네네. 이걸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더군요. 일반적으로 야권 출마자들은 두루공원에 228 학생의거 기념탑을 참배했었는데 충원탑은 상당히 의외였다. 또 박정희 컨벤션 센터를 짓겠다라는 공약도 하셨는데 이것 일련의 행동들이 보수층의 표심 잡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뭐 보수 측의 표심보다도 그분들의 마음을 좀 열어주십사 하는 호소인 건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 대구라는 도시 혹은 또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이 산업화 어떤 세력과 그분들의 공적 또 민주화의 가치 이런 부분들이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적대하거나 이렇게 서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양쪽이 서로 마음을 열고 손을 잡고 대화를 할 때 정말 국민 통합이 가능하고 예. 그래야 뭐 이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 대구 시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228 바로 4.19 민주혁명의 첫 봉화불이 됐던 228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대구 시민 전체를 위한 어떤 희생과 미래를 위한 어떤 꿈이라면 예. 역시 이제 충원탑이 더 상징성이 있다는 말씀도 하셨고 특히 무엇보다도 예비역 공군 중령이셨던 평생 군문에 계셨던 저희 아버님이 예비역 군복을 입고 나와 함께 군복 입고 대구 가셨더라고요. 시민들에게 저 공적인 일을 위해서 어떤 사사로운 마음을 억누르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알겠습니다. 출마 선언 전에 충원탑을 먼저 참배한 그러셨군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박정희 또 이 발언 예. 지난번에 기념식이 있었거든요. 예. 얼마 전에. 그 박정희 컨벤션 센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최근에 새누리당에서 구미시를 박정희시로 바꾸고 구미역도 박정희역으로 바꾸겠다는 예비 후보 한 분이 계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박정희 마케팅, 박근혜 마케팅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는 와중이어서 이 박정희 컨벤션 센터는 어떤 건지들 많이 궁금해하세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와 보니까 많은 대구 시민들이 가슴 속으로는 정말 근대화의 어떤 성취를 이룬 자신들의 세대와 박정희라는 분을 일치시키고 있어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비명에 돌아가신 그 유경수 여사에 대한 애틋함이랄까. 예. 이런 부분들이 이래 공개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자랑스러움이라든가 뭐 이데올로기라든가 혹은 이런 가치로 나타나야 될 텐데 이 부분들이 전부 이분들 가슴 속에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그리움이랄까 고마움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화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교묘하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드러내놓고 그분들의 역사적 업적과 위치에 대해서 이른바 공간을 평가할 수 있도록 당당하게 말씀을 해주시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 이분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말하자면 뭐 호남이라 할까 또 민주화라 할까 이렇게 좀 어색해하는 가치하고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게 이제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그 호남 지역 일대에서 그런 정신적 가치를 서로 공유하는 장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대구 이분들한테도 어떤 그런 공간, 드러난 어떤 상징을 만들어서 이분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자랑을 마음껏 하게 하고 그런데 그 자랑이 민주화라는 또 다른 지역분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뭐 요 계기가 된 게 얼마 전에 이 전남 의원님들이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주셨어요. 또 작년에는 이 경북 의원님들이 김대중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거기서 힌트 얻으셨군요. 단초가 시작될 때 알겠습니다. 이분들한테 정말 국민들한테 이 대구 시민들한테 이제는 서로가 손을 잡고 화합할 때가 됐다. 그래야 전국에서 제일 힘든 이 정말 낙후 지역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두 지역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어떤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하고 자신들의 미래를 꿈꿀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제 출마 선언한 김부겸 대구시장 예비 후보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얘기를 조금만 바꿔보죠. 얘기를 좀 확대해보죠. 당에서는요. 기초선거 무공천이냐 아니냐 두고 논란이 조금 일고 있습니다. 어제는 문재인 의원이 어찌됐든 지금이라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의견 모아 당론 확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아마 그 대변 일부 한다고 하셨을 텐데요. 지금에 와서 그걸 다시 뒤집는다는 거는요. 정치 자체를 근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아마 쓰레기 취급당할 겁니다. 쓰레기 취급당할 거라고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이 양당 합당의 이 두 정치 세력의 합당의 명분이
기초선거 공천하지 않겠다는 국민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와서 조금 불리해졌다고 예. 이 정도 불리한 거 각오했던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불리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수도권의 현재 기초단체장 나오신 분들한테는 좀 불리할 거예요. 예. 그러나 둘이나 넷씩 뽑는 기초에 나선 분들은 분명히 그 인물의 비교 우위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게 조금 더 안전한 길로 가자고 이렇게 국민과의 첫 약속을 헌신장처럼 짓밟으면 그런 신뢰도 없는 집단에게 언제 국민들이 미래를 약속을 하겠어요? 그런데 박지원 예. 의원 같은 경우는 기초선거 무공천하면 선거 패배하고 조직도 와야 될 거다 걱정하셨고 정동영 전 의원도 지방선거 참패다. 권력 잡아야 새 정치도 펼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중진들도 하시는데요. 그 중진들이라는 게 그동안 너무 편한 지역에서 편한 정치만 해오셔서 그렇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읽으려는 겸손한 마음이 없이요. 예. 그렇게 편한 정치만 해오시다 보니까 당내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그분들의 목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국민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요.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뒤바꾼다는 거는요. 예. 정치 집단이 아니라 사기꾼 집단이 되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거친 발언도 하셨어요. 사기꾼 네, 집단 저는 쓰레기. 그걸 보면서요. 예. 신당 창당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는 말을 아꼈지만 예. 정말 그런 정도의 발상을 하는 정도를 보고요. 예. 그러면 그분들 그동안 자기 실력으로 승부한 게 아니라 겨우 기호 2번이나 프리미엄으로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현재 그럼 기호 1번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비판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 달콤한 유혹은 그게 기득권이거든요. 예. 그거 안 놓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선거가 패배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우시고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믿어야지. 그 왜 지금 현재 드러나는 예. 선거 공학에 따른 그거 계산만 잔 계산만 하세요. 잔 계산 알겠습니다. 예. 이러면서 확고한 의견 가지고 계시네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누리 민주당의 예비 후보로 대구시장 출마 선언했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 만났습니다.